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 증시 상황,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사남님.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무디스가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조금씩 말아올리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스가 이번에 강등 이유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재정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시작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뉴스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지표가 미국 내에서보다는 중국 내에서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중국의 여러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산업생산 지표가 예상보다 좀 잘 나온 상황입니다만, 다만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하락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들은 좀 하락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서 대출에 대한 금리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FOMC 위원 보스틱 총재와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도 FOMC 총재들의 연설과 그리고 수요일 날은 원유 재고와 2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인데, 현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나온 만큼 2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미국의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업상청 건수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온 이후에 기존 주택 판매 지수를 통해서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알아볼 수 있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판매 지수와 더불어서 CFTC의 투기적 순 포지션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디스의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을 최고 등급으로 남기고 있었던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현지 19일 오늘 같은 경우는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금요일 날 낮춘 이슈에 대해서 현재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S&P와 피치에 이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로부터 최고 등급을 잃게 됐습니다. 무디스의 이번 등급 하향의 이유로는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정부 재정 문제를 꼽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4%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돼 2035년에는 GDP의 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는데요. 3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고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도 4.55까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건 결국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졌고 수요가 소폭 하락했다는 뜻이고, 이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선물 같은 경우는 1% 이상 급락하긴 했지만 현재 시장이 시작한 이후에는 조금씩 알아올리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조금씩 덜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 여러 투자자들의 의견이 좀 다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아라고 얘기를 한 반면, 웰스파고와 프랭클리 템플턴 등은 이후 앞으로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으며,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달러의 약세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지나간 재정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앞으로의 미국 경제 성장과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성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최근에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을 받고 가족과 의료진과 치료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최근 소변 이상 증상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전립선 내 작은 결절이 발견되게 되면서 현재 뼈로 전이된 전립선 암이 있다라는 걸 밝혀졌으며, 글리슨 점수가 9로 매우 공격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공화당과 보수당의 공화당의 보수파와 중도파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회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은 하원을 통과한 건 고무적인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하원 예산위원회는 현재 시간 5월 17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아슬아슬하게 가결했습니다. 앞선 표결에서는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반대로 민주당과 합쳐지며 법안이 부결될 바 있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보수파 의원 4명이 기권하면서 극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번 법안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을 포함하며 팁과 초과 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등 대규모 감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보안과 국방 예산 증액도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는 여전히 법안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도입 시기를 2029년에서 더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과 같은 고세율 지역을 대표하는 중도파 의원들은 주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1만 달러에서 최대 12만 4천 달러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수파와 중도파의 이견 조율이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며 현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회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무디스의 이번에 시정된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추가적으로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세를 진행하는 것은 더욱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들부터 미국 의회 소식까지 좀 꼼꼼하게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